시간에는 3-1 개념 15번째 이차함수의 활용 파트 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함수값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었을 텐데, 함수값이라는 건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바로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값에는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는데, 중등 과정에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프에 따라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y의 값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할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y의 값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렇게 대입하더라도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y값은 q값보다는 위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가장 작은 값이 바로 q값이 될 것이고요. q값이 될 것이고, 아래로 볼록할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볼록할 경우에는 그래프가 아래처럼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볼록할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q가 되는데, y값은 이 q값보다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요.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y값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볼록할 경우에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범위는 이 q값보다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함수값은 q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 함수값은 q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함수값의 범위예요. 자, 아래로 볼록할 경우에는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구할 수 없다. 위로 볼록할 경우에는 최대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범위까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이라는 것은 함수의 x의 값에 대응되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라는 건 만약에 fx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만약에 값이 3이다. 그러면 바로 이 3이 x값 2에 대한 함수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 3인데 이런 x의 값에 대응되는 합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대값이라고 얘기하고, 최소값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차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거의 꼭지점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y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 풀 때 조금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화 시켜 놓은 식이 있는데 이걸 숫자로 한번 바꿔 볼게요. y는 2 x-3의 제곱 플러스 5다. 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3,5가 될 텐데, 3,5가 될 텐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올라갈 것이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3,5일 것이고, 함수값은 5보다 전부 다 y값은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함수값의 범위는 바로 꼭지점의 y좌표인 y의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은 m이라고 쓸게요. 스몰 m이라고. 최소값은 뭐가 될 거냐면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최대값은 계속해서 그래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y값이 0보다 작을 때 똑같이 y는 마이너스 2 x-3의 제곱 플러스 5.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갈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될 거기 때문에 3,5예요.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끝없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최소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과, 최소값은 얼마라는, 최대값은, 최고로 큰 값은 얼마라는 거, 꼭지점의 y좌표인 5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y값의 범위는 5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즉 꼭지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선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자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x값이 0일 때 y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로 가는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이 될 것이고 역시 아래로 볼로 오게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3이 될 거니까 최고로 큰 값, 최대값인 m은 라지 m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4번 역시 위로 볼록한 형태고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표준형으로 나타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무엇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 1차항까지를 2차항의 개수로 묶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3하고 곱해서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3이 밖으로 나올 것이고 플러스 5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며 꼭지점의 좌표는 1,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x값 1에서 최소값 무슨 값을 갖는다. 2를 갖고요. 즉 뭐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할 형태일 거니까요. 최소값 1을 갖고 최대값은 없다.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제 2차 함수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x제곱의 개수가 a, x제곱의 개수가 주어졌고요. x는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자, 이걸 숫자로 바꿔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2이고 x가 2일 때 최대값 3을 갖는다. 이 식은 y는 x제곱의 개수 2 이렇게 쓰고요. x가 2일 때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최대값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 x제곱의 개수가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야지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x제곱의 개수 a이고 x는 p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q를 갖는다. 2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2를 갖고 a값 2차항의 개수가 주어지는 대신 마이너스 1,5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일단 a라고 놓고 x 플러스 2의 제곱,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난다고 했으면 얘를 값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 y 대신에 5를 대입하는 겁니다. 5는 a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2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3은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식은 y는 3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겠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네,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여기 a하고 b는 문자이긴 하지만 상수라고 생각을 숫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고요.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그러니까 2차 함수식을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 안 써도 되죠. x-2의 제곱 플러스 8
이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고 얘하고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8 더해주니까 12 이렇게 되고 얘는 무엇하고 같냐면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b는 12가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전부 다 미정계수가 다 나와 있고 x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0,11을 지난답니다. 자, 그러면 y는 2차항의 개수가 a라고 주어졌으니까 a라고 쓰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0,11을 가지니까 y 대신에 1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9a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따라서 9a는 9와 같으니까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 전개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a는 1이 되고 b는 6, c는 11이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번에는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 이제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약간 좀 응용이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미정계수가 주어지고 그 미정계수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이차함수 y는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대요. 최대값이 m인데 이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이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봅시다. 얘는 이 주어진 이 2차식은 위로 볼록할 거니까 무슨 값을 갖는다? 그렇죠. 최대값을 갖겠죠. 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무슨 형으로 고쳐야 돼요?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구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표준형으로 고쳤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이 됐냐면 k,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고 그랬는데 최대값 m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m은 꼭지점의 y좌표인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값 이 m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은 m하고 k에 대한 2차 함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한번 더 고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m이고 얘가 k 이렇게 죄송합니다. x좌표에 해당이 되는 게 k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이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이 m의 최소값은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약간 좀 난해하니까 이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또 다시 볼게요. 자, 2차 함수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면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런데 미정계수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y는 요 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요.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2차항의 개수로 1차항까지를 묶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k. 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의 개수는 2k예요. 얘를 2로 나눈 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k제곱 다시 없던 수를 더했으니까 k제곱을 빼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되겠네요.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하고 마이너스 곱해서 밖으로 빼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k제곱 플러스 6k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k제곱 플러스 6k가 되고요.
m은 k제곱 플러스 6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k 여기 플러스 9 다시 마이너스 9 해주면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래서 m은 k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냐면 마이너스 9를 갖는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아래로 올라가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최소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때 m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돼요. 4kx 플러스 2로 나눈 수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줍니다. 여기 2차 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묶어주지 않은 거예요. 플러스 4k. 자, 여기까지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꿉니다. x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k. 그러니까 최소값 m은 무엇이 되냐면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자, 그럼 얘는 k하고 m에 대한 2차 함수식이니까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4니까 위로 블록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마이너스 4 k의 제곱 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이렇게 놔둔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상태에 제곱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는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그래서 m의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거. 이제 2차 함수의 활용은 2차 방정식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을 식으로 만들고 그 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가 6인 두 수 중 곱했을 때 최소가 되는 두 수를 구하래요. 차가 6이라는 얘기는 한 수를 x라고 놓으면 다른 한 수를 x-6이라고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요. 그럼 한 수를 x라고 놓고 또 다른 한 수를 x 플러스 6이라고 놔도 되겠죠.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두 수의 곱을 y라고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x하고 x-6이라고 놨으니까 두 수의 곱을 y라고 놨으니까 y는 x 곱하기 x-6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얘의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냐면 최소값을 자, 최소가 되는 두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다시 마이너스 9 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두 수를 곱했을 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죠.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수가 3이고 하나는 x-6이니까요. 3-6 하니까 마이너스 3. 3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최소값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큰 수 3에서 빼기 마이너스 3 해주게 되면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차가 6이 되는 두 수는 이 수 외에도 또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2하고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엔 2 마이너스 4 해주게 되면 얘가 6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4를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9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수는 3하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둘레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되겠죠. 그럼 24에서 2x를 빼주고 2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x가 세로의 길이에요. 이렇게. 자, 넓이를 y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y는 x 곱하기 12-x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관계식 구하라고 했어요. 1번.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좀 힌트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최대값이 나오거든요. 자, 얘는 위로 불러간 형태가 될 거니까 x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최대값이 되기 위한 x값.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것이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6, 즉 따라서 x가 6일 때 넓이 최대값은 3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6, 세로의 길이도 6이면, 즉 정사각형이 되면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넓이가 최대일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